예. 우선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적인 주식회사라고 했죠. 예.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장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유한 책임이에요. 개인 사업자와 대비등록인데 개인 사업자는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돼. 개인 사업자는 유한이 아니라 개인이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된다. 유한인데 유한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본인 투자한 만큼. 나는 회사에다가 뭐 100만 원만 투자. 그 100만 원만.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삼성전자가 망했다. 어디만큼만 잃어버려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주식 가격만큼만. 그 돈만큼만. 그래서 유한 책임을 져요. 유한 책임을 지는 정도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투자한 만큼만. 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액수예요.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요.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만 하더라도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그 밑에 경영진이 있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주식회사는 누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한 주주들이 주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영은 누가 하냐면은 주주가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그래서 경영은 누가 하느냐면 소유자가 할 수도 있지만 삼성같이 이재용이가 주주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할 수 있지만 삼성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좀 경영 잘하니까 네가 와서 우리 회사 좀 경영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주가 아니어도 전문 경영인이 올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이라고 하면은 경영만 굉장히 잘하는 도사들이 할 수 있어요. 주주가 도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 가평에 보면 크리스탈밸리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주인은 누구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병원 원장님이 그걸 샀어요. 그리고 크리스탈밸리의 그 법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주주는 누구냐? 주주는 병원장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 주인이에요. 그 경영은 누가 하느냐? 골프장을 굉장히 잘하는 골프장 사람들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골프장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자본관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해요. 그래서 골프장 그 대표이사는 맨날 바뀌어요. 일 못하면 누구예요? 일 더 잘하는 사람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식 이전의 자유. 주식 이전. 바꿔 얘기하면 나는 주식이 상장이 되었든지 되어 있지 않든가 나는 아무 때나 내가 가진 거를 팔 수 있어요. 아무 때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은. 그 다음에 또 이 회사는 뭐냐면 대량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해요. 이런 회사 같은 게 빅히트 같은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이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방시혁은 난 얘 잘 몰라. 근데 빅히트는 그 유명한 괜찮은 회사 아니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이 난 잘 몰라. 대주주야. 그 다음에 걔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그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든지 그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든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대여자나 또는 회사를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경영진 같은 경우도 평가에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뭐예요? 그 회사를 보고 나는 삼성전자 대표회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대표회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삼성 요즘 물건 잘 만드는 거 그럼 삼성 사는 거예요. LG전자 대표회사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에어컨이 어디가 좋아? 또 에어컨 LG 좋다던데? 그러고 나서 계속 요즘에 LG 물건이 많이 팔리네? 그럼 LG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LG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회사 자체를 보기 때문에 대량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돼요. 그래서 큰 회사 같으면은 주식 이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대량 자금도 조달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의 영속성이에요. 회사가
삼성전자를 만든 이병철도 죽었고 이건희도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용이 운영하지만 이병철은 죽었지만 삼성은 남아있어요. 정주영 씨는 돌아가셨지만 기업인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현대중공업 또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는 잘 돌아가. 이 기업은 뭐예요? 영속성이 있어요. 자연인이 죽더라도 이 회사는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죠? 코카콜라는 대주주가 누군지 몰라. 코카콜라 회사는 남아있잖아요. 오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지만 저도 코카콜라를 살 수 있고 요즘에 자동차 잘 만드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아, 나 테슬라 그 전망이 좋은데 주식 좀 사고. 왜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회사에 배당을 받거나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샀을 경우는 두 가지를 보고 첫째는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관해서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이 주식은 주식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해요? 경영진이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경영진은 누가 뽑는 거야? 그래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주식회사의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운영 어떻게 할까? 만약에 회사 운영하는 주주 한 3명이면은 우리 3명이 맨날 의사결정할 때마다 모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중국집에 갔다 왔어요. 그 중국집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 주변에 무슨 중국 식당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송 셰퍼로 바뀌었어요. 송 셰퍼가 체인이래요. 음식점 체인이래요. 그래서 송 셰퍼라는 회사 그 중국집을 차려가지고 원래 그 중국집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50%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주방장을 들여가지고 이 원래 중국집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중국집 만드는 돈이 5억이 들어갔다 2억 5천을 내고 다른 사람이 2억 5천을 내가지고 여기 매달 나오는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둘이서 반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을 중국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누가 결정할까요? 주인 둘이서 50% 된 주인하고 또 50% 된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요즘 음식 맛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방장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다시 딱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가 숫자가 적으면은 주주들끼리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주주들이 전문가를 지금 마사지 샵을 하나 운영하고 싶어요. 아 요즘에 요가 샵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요가 샵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은 사장이라는 명칭을 줄 수도 있고 매니저 명칭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가 있어요. 근데 주주들이 되게 많아. 주주들이 1000명이야. 맨날 10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회의가 안 돼. 결론이 뭐야 하면 1000명이 누가 이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이거 반대야. 숫자 세는 데만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 주주들이 안 되겠다 해서 야 주주총회에서 여기서 임원을 선임해요. 이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게 주로 이사를 선임해요. 이사가 근데 한 3명이야. 이사들이 3명도 맨날 모여야 돼. 근데 모이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해외 출장 가 있고 그러면 야 이사들 3명 또는 5명 또는 7명 8명 이렇게 되면 이사가 많아 10명이야. 이사 10명이 맨날 모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중에 하나 대표이사 하나 해. 대표이사. 그래서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보면 3개의 기관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의 기관이 주식회사는 3개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3개의 기관이. 첫 번째는 주주총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사가 있어요. 이사가 있고 이사들의 모임이 이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의견 합치지 말고 그냥 대표이사 한 명이 우리 이사들을 대리해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 결정하고 너무 복잡하거나 큰 거는 그냥 주주총회에서 맡기자. 그래서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에 감시 감독하는 사람도 있자. 이걸 뭐라고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크게 기관을 보면은 자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다섯 몇 가지 기관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주주총회 하나, 이사 둘, 세 번째 이사회, 네 번째 대표이사, 다섯 번째 감사.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는 적어도 이 다섯 개 기관에 관한 얘기는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상법편 내에 주식회사 편에 보면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주식회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관은 무슨 정관이냐면은 회사 이름의 정관. A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정관. 또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정관. 이 회사의 정관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큰 사항에서 주주총회는 1년에 몇 번만 한다. 그리고 어떤 거는 주주총회에서 하고 어떤 거는 이사에서 결정한다. 어떤 거는 그냥 대표이사 혼자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정관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은 정관은 상법에는 회사 법인이 어떻게 특히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주식회사에 관련된 설립부터 시작해서 운영부터 시작해서 폐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을 규정하는 거니까 주식회사를 규정하는 거니까 아주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인 건 어디서 정하라고 그랬어요? 세부적인 거는 정관에서 결정해요. 정관. 회사의 정관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가 위반되면은 2주 전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그랬는데 나한테 온 게 이틀 전에 왔어. 나는 이미 선약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그럼 뭐예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 주시면은 법원에 이익을 제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이사회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사회가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이사회 소집 절차가 문제가 있다. 아니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결정이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가 한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건물을 판다 그랬는데 건물을 그렇게 팔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건물을 팔려면 반드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게 돼 있다 했는데 이사 5명 중에서 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는데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매각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회사 내에 정관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될 뿐만 되고 그리고 이 불법 결의를 이 불법 결의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 책임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100억에 팔았는데 나중에 200억이 되었어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거꾸로 손해를 다 물어내야 돼요. 찬성한 누가요? 이사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이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어디를 들여다보느냐? 정관을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상법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경영진들이 다 주주들이 다 모이는 거는 많이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주총회는 위임장을 쓰게 돼요. 나는 못 가는데 내 의견은 니네가 대신 전달해라. 니네가 아무거나 해도 돼. 아니면은 난 여기 찬성한다고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이걸 가서 제출을 해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위임장이라 그래요. 무슨 장이라 그런다고요? 위임장. 이거 위임장은 영어로 프락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대리인이에요. 나 대신해서 뿌락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갔는데 가짜 놈이. 가짜인데 실제로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를 대리한 사람이 가서 대신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프락시야. 근데 실제로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위임장 컨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요.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간에 싸워. 지금 대한항공의 조현아하고 또 지금 있는 조원태가 둘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무슨 땅을 팔리는데 아니면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려는데 조현아 사람하고 조현태 사람하고 조현태는 A라는 사람, X라는 사람이고 조현아는 Y라는 사람이 밀어요. 그럼 누가 다수를 차지한 사람이 누가 돼요?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라는 사람 올렸더니 이게 누가 미는 사람이에요? 조현아가 미는 사람이고 조현태가 표를 막 끌어모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표를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 올라온 안건도 맞아. 이번에 배당을 100% 하자. 이 배당 하나도 하지 말자. 했더니 누가 무시하는 거예요? 표 많은 의견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표 적은 의견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도 무슨 대결을 하는 거예요? 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사가 7명이야.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들은 보면은 주주총회도 두 가지 결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결의가 있고 하나는 특별 결의가 있어요. 일반 결의는 뭐냐면은 다수를 차지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거예요. 특별 결의는 3분의 1을 통과해야 결의가 돼요. 이건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경우 회사에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 표만 더 많다고 해서 통과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66.7%. 3분의 1을 통과해야 이걸 우리 회사 매각하면은 이게 좀 매각은 좀 치명적인데 안 매각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35%만 44%만 되더라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의를 특별한 결의로 특별한 결의. 특별한 안건에 관해서는 특별한 비율이 필요해요. 이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라고 해요.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도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정해지면 이사회는 무슨 결의는 이사회 특별 결의를 해야 된다. 무슨 의견은 이사회 일반 결의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상법에.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대부분의 안건들은 주주총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2번밖에 안 해요.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경영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주총회에서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보다 실제로는 이사회의 숫자가 누가 더 많느냐예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핵심들은 주식의 숫자를 많이 가지는 주주총회의 숫자 싸움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싸움은 이사회의 싸움에서 끝나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해요. 아니 주주총회를 소집 자체도 안 해. 이사회도 소집도 안 해. 그럼 소집하라고? 난 안 하겠어. 그럼 뭐야? 회의가 열려야 실제로는 우리가 다수야. 대표이사가 계속 소집을 안 해. 소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몇 가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이사는 그냥 소집하자 다음 주에 회의하자 하면 금방금방 일정만 통보하면 되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사회를 장악하는 팀 또는 대표이사가 누구 편이냐 그리고 주주총회의 표가 이 모든 결정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법인의 대부분의 결정들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수결에 의해서. 자, 삼성 같은 회사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 3%밖에 안 돼요. 2% 3%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기들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주주총회는 소수들을 다 모으면은 이건희 일가보다 이건희 이재용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나머지가 다 모으려는 게 쉽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미 모아놨어. 이사들도 모아놓고 대표이사도 다 자기들 편이야. 똘똘 뭉친 자기들 편하고. 흩어져 있는 다수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는 다수는 힘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명동에 가보면은 가게 주인들은 수천 명이에요. 조폭들은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자릿세 뜯어내고 다 이 돈은 누가 가져가요? 조폭들이 다 가져가요. 나이트클럽 들어가는 손님 수천 명이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변에는 가게 주인들은 수천 명이에요. 근데 나이트클럽 엄청 장사자들 나이트클럽 경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 조폭 5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폭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웨이터, 들어가는 맥주 집어넣는 거, 거기다는 자리세, 거기 뭐 여자들 공급하는 거, 거기다 뭐, 그래서 각종 비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담배 파는 거, 이 이권은 다 누가 가져와요? 그 동네를 나이트클럽 주변을 가진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조폭들이 다 가져가요. 만약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 뭐예요? 나이트클럽이 장사가 안 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갈비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게 만들고, 그 주변에는 미용실이 장사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수의, 굉장히 중요한 소수의 결합된 소수가 결합되지 않은 다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도 대부분 뭐예요? 혁명도 대부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볼셰비키 혁명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혁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몇 명이서.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보면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다수는 뭘 따는 거예요? 다수는 그냥 바보 군중이죠. 자본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본주의 맹점 중에 하나가 다수의 소액주주가 결합된 경영진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결합된 경영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결합된 재벌들이 소수의 재벌의 오너들이 수십 개 수백 개에 해당되는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국민이 한 1,000만 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삼성생명에 생기는 수많은 사고들과 생겨 결국 이익이 엄청나게 남잖아요. 그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요? 주주들이 가져갔는데 실제로 상장되기 전에는 오너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게 결국은 자본금 200억짜리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는 수십조의 이익을 다 걔들이 가져갔어요. 누가요? 걔들이라 하면은 그 회사를 설립한 기업가들이 가져갔어요. 그거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삼성생명에 또는 교보생명에 그걸 이용하는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돈만 내는 걸로 끝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조직하는 조직체를 주도한 사람이라면 뭐예요? 거기 생긴 이익을 가져가요. 여러분 거기 생긴 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거기 이용자로 끝날 거예요. 자, 나훈아는 수백 곡의 명곡을 불렀지만 돈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로열티, 자기가 작사, 작곡, 노래 외에는. 이수만이는 지가 히트한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전문 경영인도 세우고 그 밑에 매니저들을 세워가지고 운영해요. 이익이 다 어디로 가는 거죠? SM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간 인사권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수만이. 조그마한 자본금 1억짜리를 세운 이수만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은 보아와 또 이수만이가 만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고 앉아서 돈만 내는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이수만이 비슷한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혜택과 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기서 잠깐 네 가지 얘기했던 거예요.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뭐예요? 자원을 동원하고 결국 위험을 가려.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수만이 되느냐 뭐예요? 이미자가 되느냐예요. 노래만 계속 부르고 다니면서 많이 모으지를 못해요. 하지만 노래 한 곡도 안 부르고 밑에 사람들로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돈이 모이고 돈이 불려지는 그 큰 기계의 핵심이 뭐예요? 큰 기계의 핵심은 결국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주식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기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 거냐? 이사회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 거냐? 대표회사가 땀만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주식회사 등등에 의해서 안다는 거는 자본주의를 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본을 안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억을 차입한것과 1억을 투자한 경우의 차이를 봤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남을 수도 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망했을 때 책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자, 1억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망했어. 이거는 빌려준 거고 이건 투자한 거예요. 빌려줬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고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 배당과 주식 가격이 올라간 차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망했어.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망했을 경우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 책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요. 특별하게 약점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감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사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총회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오로지 회사만 져요. 아니 회사는 이름밖에 없는 그 이름밖에 없는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1억을 여기는 A라는 친구, 여기는 B라는 친구인데 1억을 빌려준 A라는 사람은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은 X라는 뱅크에서 빌렸는데 이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X뱅크가 A라는 사람한테 아니죠. 자, X뱅크가 A라는 회사한테
X뱅크가 A라는 회사가 X라는 회사에 빌려줬을 경우에 망했을 경우에는 이 A라는 뱅크는 X라는 회사에 가서 돈을 주세요라고 해요. 편지는 누구한테 그 대표회사한테 보내요. 그 대표회사 알았어. 근데 우리 다 망해서 돈 줄 게 없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X라는 회사만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놨을 뿐인데 X가 회사 재산이 아무도 없어. 다 날라갔어. 없어요. 그 대신 남는 거는 채권만 X한테 나중에 X가 다시 회생을 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은 원래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면은 그냥 이 회사가 그냥 주주는 아직 주주야. 회사는 망했는데도 주식은 가지고 있어요. 1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을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회사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한도 없어요. A라는 뱅크는 X한테 회사 가서 내 돈 주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가져갈 게 별로 없어. 근데 가져갈 게 만약에 조금 남았어. 남아있으면 채권자들끼리 나눠 먹으면 돼요. 빌려준 게 100억이고 이 회사에 남아있는 게 1억이야. 100억을 쭉 나누다 보니까 1억 빌려준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가겠죠. 근데 투자를 한 사람은 회사에게 내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왜요? 지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뱅크라는 빌려준 사람은 대여해준 사람은 내 돈을 내놔라 이놈아 하고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투자와 차입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입은 업사이드가 제한되어 있고 다운사이드가 또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운사이드가 만약에 이제 회사가 덜 망했어. 100억짜리가 나는 10억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이 10억이 남아있어. 그러면 10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나는 10억을 빌려 남아있는 게 5억 있어요. 5억이라도 챙겨갈 수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10억이 남으면 10억을 다 가져갈 수 있고 5억이 남으면 5억을 가져갈 수 있고 채권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주주는 하나도 물건을 못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빌려준 게 내가 투자한 게 10억인데 이 회사가 5억으로 떨어졌어. 5억으로 떨어져도 아직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를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를 해산할 거면. 그것만저도 원활하죠. 난 해산하기 싫다. 해산을 하려면은 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있더라도 주주는 같이 가지를 못해요. 근데 채권자는 경매를 청구를 하든지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남아있는 재산을 나한테 나눠줘야 돼요. 주주는 나눠주셔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보면은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쓰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하는 사업 또는 여러분이 구상하는 사업 또 잘 나가는 사업들 잘 안 나가는 사업들 있을 때 그 회사에 관해서 사업 계획서를 썼을 때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할까? 이 회사에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썼을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써져야 될까요? 아,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괜찮은 회사라는 것은 뭘로 보여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투자와 그 차입에 관한 얘기 조금 더 할 게 있고요.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결국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핵심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내용은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냥 과제는 아닌데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는 엄청나게 사회에 악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 또 거기에 인발부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러분은 뭘 일주일 동안 스터디를 해보냐면 그냥 제출은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스터디를 해보냐면은 피라미드 시스템 또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다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단계가 뭐더라? 도대체 다단계는 뭐가 있는지, 다단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다단계가 진짜 사기인지, 다단계가 돈이 되는지, 자, 다단계와 주식회사 차이가 뭔지 등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군데 찾아보든지 아니면 아메이를 하든지 뭐 애터미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야? 돈은 어떻게 벌어? 돈 되겠어? 한번 궁금증을 해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단계에 빠지지 않고 다단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단에 엄청나게 빠지는데 실제로 이단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그러고 나서 너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이러다 보면은 글쎄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은 나중에 뭐예요? 야, 내가 한번 가볼래?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확신에 차 있어요. 구원이 어쩌고.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받았던 거는 그건 가짜인가? 그러면 알았어. 내가 다음 주부터 가볼게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 주식회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계예요. 제가 얘기한 아까 이수만이 그 시스템과 다단계 시스템도 똑같은 제가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그 시스템의 차이는 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특별히 과제를 안 주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잘 알면은 굉장히 대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용을 한다. 이용을 한다는 영어가 영어 속으로 take advantage예요. take advantage 다음에 take advantage of 다음에 사물이 들어가면은요, 물건을 잘 활용하다가 돼요. take advantage of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물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한테 가면 생명수가 될 수도 있지만 물 자체가 뱀한테 가면 독약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그게 바로 다단계고 그게 바로 법인이고 그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여러분은 사업계획서는 한 과목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자본주의의 핵심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오늘 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히 경영학의 핵심이 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